잠시 후 여러분은 5.16 군사정변과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4.19) 혁명 이후 성립된 장면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국방 예산을 축소하려 하자 군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1961년 5월 16일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고 반공을 국시로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와 같이 혁명 공약의 내용을 통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조직하였고 국내 안보 강화와 통제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정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제자, 정치 깡패 등을 엄중히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농어촌 고리채 정리, 화폐 개혁 등의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4.19 혁명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였습니다.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였으며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치인과 주요 인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제5차 헌법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변 당시 민정 이양을 공언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박정희는 전역 후 약속을 번복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1963년에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반공 정책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였지만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한일 회담을 개최하여 필요한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배상금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였지만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의 비밀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 도입에만 집중한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대해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이로 인해 6.3 시위를 비롯한 한일 회담 반대 집회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휴교령을 선포하고 나아가 계엄령을 실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고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포함하여 학생운동과 반정부 활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하고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강행하여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 및 질서 유지, 시설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으로 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나 항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1조 양체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한일 협정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및 징용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의 반환, 그리고 독도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베트남 파병과 삼선 개헌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